계속 지금 방송에서 매일 다루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 일반 국민적 눈높이에서 궁금해하는데 이런 거죠. 명확한 팩트 중에 하나가 기자회견을 5월 5일 할 때 기자들이 물어봐요. 당연히 물어보는 게 기자가 제보자의 신원이 확실한 것이냐 이걸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보자에게 직접 확인해 보신 거예요? 통화하셨습니까? 이 질문이 들어가요. 통화했습니다. 그 기자가 뭐냐면 그 기자의 질문이 일반인들의 법감정이에요. 그거를 확인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본인도 진실에 대한 확신이 없이 발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를 안 한 거잖아요. 통화를 안 한 거예요. 통화를 할 수가 없지. 가장의 인물인데. 근데 했다 그래요? 했다고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자회견 장면에 그대로 찍혀서 나와요. 이 복수의 사람으로부터 체크를 복수의 사람도 얘기를 했어요. 그야말로 근데 복수의 사람이란 건 뭐냐면 이준서와 이유미 같은 파슨스 스쿨에 있는 사람의 그렇죠. 그 얘기. 두 사람으로부터 해야 되는데 이 복수의 사람은 이게 공모했던 사람 두 사람한테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복수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 제보를 준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이 제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각기 다른 경험을 갖고 있는데 문준용을 아는 두 사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거 맞네요. 왜냐하면 이 증거가 조작되는 데는 복수의 휴대폰이 동원이 돼서 세대 휴대폰으로 만들었거든요. 오늘 그 데뷔하자마자 깔고 싶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는 이 김관영 그 의원을 단장으로 한 거 진상조사단 국민의당은 결정적인 패착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바깥에 있는 사람은 나는 아니야 변명하는 사람들 변명만 들어준 거거든요. 이거 조사를 안 하는 수보다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이유미가 구속돼 있으면 모든 조사는 이유미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유미는 자기가 덤태기가 석이 슬기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가 이 사건에서 이유미한테 다 몰아야 돼. 꼬리 자르기. 빠져나가려 하는 사람인데 이게 핵심을 출발하지 않고 바깥에 있는 사람만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러면 김관영 그 의원도 지금 변호사 출신인데 김현장 변호사 출신이에요. 변호사 출신인데 이렇게 가면 그렇게 진상조사가 지금은 의미 없고 진상조사 불가선언을 해야 돼요. 원래 이렇게 똑똑했었나 이재하 변호사가? 나 오늘 깜짝 놀랐는데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또 안철수 의원을 김관영 의원이 이제 대면 조사했다는 거예요? 대면 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언론에 새서 검사 출신 고대 후배인데 검사 출신 이용주 말고 그걸 대신 호텔에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시내 모처에서 호텔에서 보내서 동안. 이야기 들은 게 안철수 변명만 듣고 발표해버린 거 아니에요. 안철수는 몰랐다. 이야기를 하는데 안철수 의원을 나는 한 번 더 바보로 만든 꼴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오늘 발표된 걸 보면 원래 이제 박지원 그 상임 선대위원장과 이준서 최고위원이 원래 5월 1일 날 문자 보냈다. 바이버를 사용해서 자료를 보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박지원 그 비서가 그 휴대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지원 대표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통화했던 사실을 추가로 오늘 밝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박지원 선대위원장이 인지를 했을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뭔가 좀 지도부가 알았을 가능성이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사실. 저건 어떻게 봐야 돼요? 처음에 5월 1일 날 보냈는데 이런 거에 두 개 핸드폰인데 팩트는 이거죠. 두 개 핸드폰인데 하나는 비서관이 갖고 있었고 비서관이 갖고 있는 거로 문자가 들어왔다. 문자가 들어왔는데 문자가 이제 여러 차례 왔어요. 그런데 중요하고 급한 일이면 최고위원이 박지원 대표에게 직접 전화했겠지, 하겠지 하고 연락 안 했다는 거예요. 비서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정치 경험으로 보게 되면요, 그 비서는 잘려야 돼요. 만약 이랬었으면. 그러니까 박지원 그 대표가 문준영의 의혹에 대해서 그 전에 발언을 안 했다면, 관심이 없었다면, 관심이 없거나 발언을 안 했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비서관이 우리 의원님은 그게 관심이 없는 줄 알고 보고를 안 해요. 근데 그 전이나 그 이후에는 끝까지 이걸 물고 늘어졌잖아요. 그렇죠.
핵심적인 자격이 이슈였죠. 없다고 그러고 예. 그 관심을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비서관이 보고를 안 한다? 비서관은 그렇죠. 의원님 말처럼 당장 자기가 사표 낼 각오를 하고 직무를 유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비서관들이 그 정도 감각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럼요. 웃긴 게 그리고. 이준석 최고가 예. 이게 밝혀지니까 추가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잠시 통화했다. 보냈으니 자료를 보냈으니 확인해 보시라. 해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준석 최고의 휴대폰이 지금 압수수색 돼 있거든요. 그렇죠. 검찰에. 예. 거기서 통화 기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니까 미리 발표했구나. 아니 그게 이제 예. 잠시가 1, 20초인지 예. 몇 분인지 이런 게 이제 나올 거라는 거죠. 아니 그것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까지 없다가 예, 바로 갑자기. 오늘 나온 얘기 예, 아니에요. 오늘 나온 얘기죠. 그래 검찰 압수수색해갖고 통화 기록 나오면 들통이 그럼 날 테니. 박지원 전 대표가 알았냐 몰랐냐라고 하는 건 당으로서 중요한 게 지난번에 우리가 기록 그 팩트 파인딩 했잖아요. 문준용이라고 하는 이름을 98회를 거론을 해요. 예. 국민의당에서. 그럼 집중적으로 국민의당은 이번 대선을 문준용으로 치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박지원 대표한테 보냈는데 비서관이 확인을 안 해줬다? 보냈으니까 확인 안 하고 전화통화까지 했는데도 확인 안 했다? 그 말이 안 되고 이거는 확인을 했는데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니까 박지원 전 대표까지 가면 그 다음에 그 뒷선이 어디까지 무너질지 모르게 막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그렇죠.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자 변호사님? 맞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재판에서 그런 피고인이 변명을 하면 재판 중 헛소리 그만하고 딱 한마디로 정리할. 에이, 또 헛소리 그만하라고 그러지 않지. 재판부가 헛소리 그만하고 쓸데없는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 그만하라고 예. 이야기할 변명이에요. 본건과 무관한 발언을 하지 마세요. 본건과 아주 유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박지원 대표가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이 문준영인 그 아들 문준영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박지원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거친 사람 아니에요. 수중전까지. 예. 그리고 선거에 특히 폭로를 할 때는 또 그분이 또 기소도 많이 됐잖아요. 이거 내가 문제될 수가 있는 거냐 그렇지 않느냐 해서 딱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 확인해봤어? 음성 직접 들어봤어? 이런 것들 다 하고 자기가 확신이 있을 때만 발표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 하나도 안 했잖아요. 아마추어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할 때 5월 5일 날. 아니. 근데- 확인 절차를 안 했다. 그러니까 그게 이걸 그 전제로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그렇죠. 이후에도. 그렇죠. 왜냐하면 5월 9일 선거 당일 전날이 5월 8일인데 어버이날이잖아요. 예. 어버이날인데 계속 문준영 어딨니? 뭐 이제 이 어버이날인데 아들은 어디 갔습니까? 이걸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박지원 대표가요? 네네. 5월 8일 어버이날 SNS 등등. 그게 선거 전날까지도 이게 이 중요한 공식적으로는 포인트다. 국민의당에서 29번을 이 자료를 활용을 해요. 5월 5일 발표부터 5월 8일 자정까지가 선거운동이니까. 그 사이에 29번을 활용을 해요. 네네. 이 문건을. 당 차원에서.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문건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으나 박지원 당시에 전 대표의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선거에 지속적인 타격 포인트는 문준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 선거 전날이 어버이날인데 얼마나 좋아요. 어버이날 다 후보들이 가족과 함께 나오고 어찌 보면 보세요. 당시에 그 유승민 후보는 유담하고 같이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문재인 후보의 아들은 어디 갔느냐 이걸 계속 외친단 말이에요. 그럼 5월 5일 날 기자회견을 하고 네. 자, 그 전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5월 5일 날 기자회견을 해요. 그럼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5월 5일 날 기자회견을 하고 이게 확인이 조금 안 된 거 아닌가? 대화 내용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화 내용을 바이버로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이 시점 내용, 이건 검찰 조사하면 이것은 거의 거짓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 자, 확인을 했는데, 그럼 정말 당신은 이것을 진실로 믿었냐? 진실로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5월 6일서부터 5월 8일까지 어떻게 이것을 29회 혹은 직접 문준영 아들을 거명하면서 이러이러한 선거운동을 무슨 근거로 했지? 이 얘기에 대한 설명이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상한 게 5월 6일 날 그 다음 날 문준용 씨 친구들이 실제로 나서요. 맞아요. 문상호. 그래갖고 문상호 씨가 사실 아니다. 사실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아주 구체적으로 파슨스에 같이 다녔던 학생은 3명이고 A 씨는 미국에 있고 2년 이상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나다 나. 문상호. 남자가 3명인데 문상호라는 사람이 있으미 메일을 보내와서 누구냐?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이 저는 이 모든 사건을 통틀어서 가장 의구스러운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그때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문준용의 친구가 나서서 동기는 손가락에 꼽는데 누군데 다 아니다. 그럼 그는 누구냐 그랬을 때 국민의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언제 동기라 그랬어? 동창이라 그랬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의 신원을 확보하고 있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한번 문준용의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국민의당을 다 보잖아요. 동기 아니고 동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동기가 아닐 수도 있지. 이러고 또 이쪽을 쳐다봐요. 그러니까 그때 동창들이 반박 기자회견 하잖아요. 맞아요. 또 해요. 그렇게 되시면 그때서라도 야 우리가 실수했을 수도 있고 체크를 할 수 있는 기회예요. 다시 확인해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안 했다는 이야기는 그러면서 그 이유였던 문상호 씨 말고 동창들이 또 나와요? 이제 그 뒤에는 이제 건국대 동문들도 뭐 발표하고 막 이렇게 이어지죠. 저 당신도 건국대 나왔잖아. 네. 정청래도 나오고. 당신은 왜 입을 다물고 있었어? 몰라. 박지원 이야기를 좀 더 하면 박지원 대표가 지금 현재 대표도 아닌데 바로 6월 27일 날 27일 무렵에 27일 28일 무렵에 하면서 특검을 하자 그래요. 박지원 대표로서는 정말 어색한 그렇죠. 정치적 공세를 편 거예요. 특검 이야기를 이게 당에서도 깨져버렸잖아요. 뭐 취업 비리하고 이거 묶어서 특검하자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숨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그랬잖아. 지금 특검 얘기할 때냐. 그렇죠. 그 이야기를 현재 국민의당 내부에도 씨알이 안 먹힐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한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5월 6일 날 그 친구들이 나서면서 5월 7일부터는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상을 최소한 그 전에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5월 7일부터는 이거 이상하다. 감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근데 그것을 선거 때까지 끌고 나간 거죠. 우리가 박시영 부대표 우리가 정치판에서 피말리는 전쟁 한두 번 치러봐요. 그때는 진짜 원래 있던 우리의 말초신경이 2개쯤 있었다고 한다면 이 선거 때는 말초신경이 200개 돼요. 온갖 촉이 살아나갖고 서로 1초 단위들을 대화해요. 야 이거 이상하지 않아? 머리카락이 다 안테나가 되는군요. 번쩍 섰고 이거 이상하지 않아? 쟤들 왜 저렇게 세게 나오지? 그러면은 우리는 저 검증할 때 착수하지 않는다. 검증팀한테 한번 확인해봐. 어떻게 된 거야? 서로가 온갖 것이 네트워킹 되면서 이 제보한 사람 누구야? 제보한 사람 1차 접촉한 사람 누구야? 이거 음성 변조한 사람 누구야? 하면서 당에서 크로스 체킹 빡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준서가 그런 얘기해요. 이유미한테 뭐라고 하냐면 대선 직전에 이거 대선 끝나면 고소고발 다 취해야 될 거다. 이게 관례다. 그러면서 달래거든. 5월 8일 날인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정봉주가 BBK 때는 감옥생을 보고 알았어야지. 그때 2007년도에 광운태 BBK 동영상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딱 됐을 때 당에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거 믿을 만한지를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래서 믿을 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동영상을 그 테이블 갖다가 조작의 흔적을 먼저 찾잖아요. 그럼 조작된 거 아니고 직접 찍힌 거다. 조작됐는지 그다음에 그 사람이 믿을 만한 건지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떻게 입수했는지 이런 거 다 체크를 하거든요. 내가 그때 그 얘기도 또 해줄게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설립했다라고 하는 동영상. 자, 제일 처음에 상가집에 가 있는데 일요일 밤입니다. 의왕에서 전화가 와요. 제보자가 나타났다. 의왕의 지역위원장이. 그래서 기사 딱 불렀고 거길 갑니다. 갔는데 그 사람이 나왔는데 테이프는 보여주지 않고 녹음된 부분을 들려줘요. 우선 보이스로. 예. 근데 전혀 그 대목이 아니에요. 한 10분 정도 딱 듣고 있는데 나는 촉이 있으니까 그 제보한 지역위원장한테 눈짓을 해요, 제가. 딱 껐더니 그리고 알았다. 그러니까 뭐 필요하냐. 근데 여기에는 증거될 만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뒷부분 틀어줘라. 그럼 나하고 실갱을 하다가 거기서 깨져요. 깨지는데 뒷부분 틀어주면 돈을 준비하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달래? 제보를 하고 돈을 달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그 의왕 지역위원장한테 여기 지금 낚이면 대형사고 납니다. 손 털고 빠지십시오. 난 그 동영상을 못 봐요. 못 보니까 그 다음에 그 한나라당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한나라당을 가져가면서 또 우리 당 쪽에 누군가에 또 흘려놔요 이거를. 양다리를 다 거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검찰에 잡혀 들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하고 우리 당에 있는 사람을 통해 갖고 당의 공식 라인으로 제보가 딱 돼요. 그러자마자 당에서는 이해찬 총리를 중심으로 한 당의 고수들이 검증팀이 검증해라. 영상 조작됐는지 확인해라. 음성 조작됐는지 확인해라. 이명박 후보 맞는지 확인해라. 그래갖고 그거를 그때부터 끌어갖고 밤 새벽 4시인가 5시에 최종 결과가 나와요. 조작된 흔적이 없다. 팩트다. 그렇게 발표하는 겁니다. 맞아요. 예? 우리가 이 바닥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지옥의 무토까지 갔다가.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제 이 책임 문제인데. 검찰이 보는 것은 법적 책임만 볼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보는 건 정치적 책임은 어디까지 질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그럼 법적 책임은 제가 봤을 때는 기자회견을 직접을 했던 사람까지는 법적 책임을 질 겁니다. 김성호, 김인환.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기자회견을 하라고 지시했던 이준서, 이용주 의원은. 이용주 의원도 아마 기자회견 부분은 본인은 참석 못했지만 단장이니까 의사결정을 해서 본인은 참석 못했. 본인은 아마 지역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그까지 법적 책임은 져질 거고요. 거의 사실 유포죄 공범으로 저는 기소가 될 거로 보고. 박지원. 이제 박지원 대표나 이제 안철수 후보는 기자회견을 직접 실행을 한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른 그걸 한 건데 그거는 조금 간접적이라고 봐요.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이것이 의심이 됨에도 불구하고 방조하고 있었던 것은 이제 그게 이제 단장이 기자회견 부분은 정기로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 부분을 그 기초로 해서 그 이후에 선거운동을 했던 것은 정치적 책임이라고 봐요. 결국 오로지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의 이익을 위해서 다 했던 것이고 안철수나 박지원 대표도 그 부분에서 다시 제대로 사후에라도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선거 전에라도 사과를 하고 바로 잡았어요. 내용을 바로 잡았어야죠. 그랬으면 고소고발까지 안 갈 수가 있죠. 그렇게 했으면 이까지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실기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저는 제가 안철수 후보였다면 모든 것은 제 불찰로 일한 것이기 때문에 저부터 수사를 하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까지 다 지겠습니다. 모든 것이 저에서 출발했고 제가 그것을 자기를 당선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나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도 호텔에 숨어서 조사받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봐요. 박시영 대표, 왜 그 국민의당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국민의당의 속성을. 일단 당내 문화나 시스템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안철수 사당화가 돼 있죠, 사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보고라인이나 당의 선대위 조직은 나름대로 굴러가는데 실질적으로 안철수 사람들 비선 라인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별도로 보고 체계도 좀 있는 것 같고 계속 호남 의원들하고 안철수 직계들하고 겉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박지원 상임공대 겉돌았습니다.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얘기해. 겉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치사하게 얘기하지 말고 좀. 그러면 이제 박지원 씨가 이제 조율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그런 폐쇄적인 당문화 이게 가장 고질적인 병폐라고 보여져요. 자, 당이 해체되는 과정까지 그러니까 많은 정치적 전문가들, 난 정치인들이 국민의당 끝났다. 이미 이미 벨쳤다가 벨쳤다?
별쳤다? 종쳤다? 종쳤다. 종쳤다? 별쳤다라 그러시니까. 이미 종쳤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측을 해보세요. 잠깐 고 가기 전에, 예. 고 가기 전에 꼼꼼하신데 오늘? 왜 국민의당이 이제 오합지졸, 요합지졸들로 이제 구성됐다 그랬다. 국민의당이 제일 친한 사람 있잖아, 문병호. 이제 거기 국민의당의 선대본부에서 이야기를 들어버리면 선대본부가 검증되지 않는 사람만 있고 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정통 몇십 년 동안 어쨌든 그 사원 토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념적이든 간에 경력에서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일정한 기준에 미달된 사람들은 다 배제돼지거든요. 예, 국민의당은 안철수가 갑자기 뜨면서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뭐 사회적으로 뭐 명함이 있는 사람은 다 모인 거예요. 정치적 이념인간들. 그래서 이념적인 가치의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네, 뭐 100분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이 예컨대 검사 출신인데 민주하고 전혀 관계없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에 전혀 관계없던 사람들이 검찰에서 부장검사를 했다든지 검사 경력이 있으면 다 받아줬거든요. 공천 후보자 다 받아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안철수에게 잘 보일까, 그다음 어떻게 공을 세울까, 여기에 혈안이 돼 있었던 거죠. 내부에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는 또 민주당이라는 것은 경력이나 이런 것들에서 나름대로 검증을 필터링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있는데 거기는 전혀 없는 거죠. 오늘 용어도 그냥 휘황찬란히 날아다니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돼 있고 이것이 사실은 이미 국민의당 그 사고가 이미 잉태되어 있었다. 저도 뭐 그 대형 악재가 터지긴 터졌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안철수 박지원이 두 기둥이잖아요. 사실 두 기둥이 무너졌기 때문에 당이 초토화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 근거를 제가 몇 가지 들어볼게요. 일단은 뭐 여론조사상은 우리 그 꼴찌. 알고 있잖아요. 중요하잖아요. 바닥을 기고 있잖아요. 호남에서 무너졌고. 근데 박시영도 여론조사 아닌 다른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줘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단 국민의당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일단은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부로 뭘 바뀌었냐면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입장을 선회했어요. 그거 안 하면 이제 걔 박살인데. 네, 일단은 정부 여당이 좀 눈치를 보는 거죠. 첫 번째 그게 이제 감지가 됐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게 안철수 쪽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면 반대로 호남이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데 아까 호남의 당 지지도가 가장 낮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호남 의원들이 주도권을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도 저도 중심이 없는 상황의 이 공백 상태가 지도력의 공백 상태가 8월까지 이어질 겁니다. 근데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정동영, 천정배, 문병호 뭐 이런 분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밑바닥에서는 뭐냐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당 흐름이 감지되고 있어요. 당연하죠. 기초단체장들, 광의원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 건 뭐냐면 유일한 변수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통령 국정지도가 굉장히 낮아져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전국을 끌고 가기 어려운 상황이 닥쳐서 통합하자 이런 어떤 욕구가 생겼을 때 국민의당이 기사회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대통령 지지도가 60, 70% 이상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면 통합의 요구가 없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개인 탈당했고 개인 입당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수순으로 이쪽에서 생각하는 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남의 박지원, 전북의 정동영, 뭐 광주의 박주선, 김동철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뭔가 선전하겠다. 이게 마지막 배수진일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으로서는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빠졌고 그렇게 막 희망이 얘기하지 없다. 말고 다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봐. 나가는 족족 떨어진다. 그냥 왜냐면 정치하는 사람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촉수가 2개 있던 게 선거 때 되면 200개 된다고. 기초단체장들이 제일 위험해요. 광역의원들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기초의원들은 저절로 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광주, 호남, 전북, 광주, 전남에서 기초단체장 한 석도 못 냅니다. 기초단체장 한 석도 못 내는데 어떻게 광역단체장을 먹어요?
지금 거기서 여당이 오히려 광역단체장은 어려워도 기초단체장 한둘은 건질 수도 있죠. 군단이 이런 데들이 그런데 있으니까. 지금 저는 지금 한두 단체장 한두 개 갖고 당이 유지가 돼요? 기초의원, 강력의원 지금 한두 명씩 탈당하잖아요. 저는 뚝이 터졌다고 봐요. 뚝이 터진 거죠. 엑소도스에 그러고. 그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거든요. 가장 주민들하고 근접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는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지율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체감적으로 느끼거든요. 최근 평론가님, 정치평론가 많이 했으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네. 지방선거는 얼마나 남았어요? 지방선거 이제 1년도 안 남았죠.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네. 정치평론가들은. 지방선거는 이미 스타트됐습니다. 스타트됐다. 그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내일 모레가 내일이야. 네.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당을 탈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지금 저도 예. 그런 쪽 일을 하잖아요. 예. 선거 컨설턴트로서 활동을 하는데 지금부터 문의가 많이 옵니다, 사실. 아니 나는 지방선거 나가지도 않을 것 같아. 내 가슴이 쿵타다쿵타. 아니 지금 이재화 변호사님 정리를 듣고 예. 말미에 제가 국민의당에 좀 한 3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도 뭐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의혹이 여기서 다 정리가 됐잖아요. 우리가 다 답변할게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예. 왜 이준서와 이유미를 이토록 신뢰했나? 예. 아니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예. 조작을 몰랐다면 이 허술한 증거를 당 차원에서 첫째. 공개하는 예. 데까지 가는데 이유미와 이준서를 굉장히 신뢰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터뜨릴 수 없는 거잖아요. 안철수 아니, 사람들의 자, 이게 첫째. 한꺼번에 다 얘기할게요. 예. 1.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예. 있는 두 거고요. 번째. 자, 두 번째는 전 이용주 의원한테 너무 궁금한 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할게요. 네. 아니 한꺼번에 달랑 3개. 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진상조사단이 꾸려져요. 예. 그러면 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진상조사단이 정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용주 의원이 하필이면 공명선거 추진 단장 입장이었는데 여기 대해서 27일에 이유미 씨가 긴급 체포된 다음 날부터 단독 범행이다. 그다음에 카톡을 공개하면서 편집된 카톡을 공개하면서 단독 범행이다. 아하.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고 의문스러운 거예요. 저분이 지금 나서서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게 국민의당의 결백에 어떤 도움이 되나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진상조사단은 왜 단독 범행이라고 규정을 냈을까? 진상조사단은 이제 꾸려져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예. 별도로 예. 자 마지막 3번째는 박지원 전 대표가 우리 정치구단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갖 일을 겪으신 분인데 휴대폰 2개였다. 문자 폭탄이 들어와서 비서관에게 맡겨놨다. 고론하는 그 자료를 못 봤다. 그 시점에. 이 얘기로 면피를 해요. 근데 이게 5월 1일이에요. 바이버로 자료를 날렸다고 하는 게. 이 자료를 검증했다고 하는 게 오늘 이 진상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5월 3일인가 그래요. 뭐 이제 발표하기 하루 이틀 전이에요. 그리고 5월 5일 날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 시간 여유가 대선 때 한 사나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지원 전 대표에게 여러 루트로 이 보고가 안 들어갔다. 이 중요한 자료가. 그리고 발표를 보고 알았다. 이건 너무 이상하고 예. 그다음에 박지원 대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특검 주장한 게 너무 이상한 데다가 최근에 한 이야기는 뭐냐면 내 목을 걸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것도 추미애한테. 그러면서 당신은 뭘 걸겠냐. 이건 국민의당이 지금 이렇게 난 이걸 걸 테니 넌 이걸 걸어라. 이게 지금 배팅 게임이 아니에요. 예. 국민의당의 입장을 누구보다 알겠습니다. 잘 알.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합쳐보면 이용주 의원만 해도 이 청문회 스타 아닙니까? 예. 이렇게 대응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가장 이 국민의당적인 대응 하나를 사례로 말씀드리면 질문하고 지가 다 얘기해. 아니 요건 별도 질문 그 정도로 받고요. 불어. 네. 요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저는 최근 저희 당 사건으로 너무나 부끄러워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차마 죄송하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벽을 바라보며 정치란 무엇인지, 초심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반성 중입니다. 누구 얘기예요? 편안한 주일 되십시오. 누구 얘기예요? 누구일 것 같으세요? 이용주요?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용주 의원은 벽을 바라보고 초심을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누구예요, 그거는? 지금 이 국민의당에서 가장 많은 스피커 역할을 하다가 예.
최근에 모든 기자와 언론에서 연락이 두절된 김경진 의원. 김경진 의원이에요. 이거 동보로 어제 보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준서, 이유미를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왜 이렇게 신뢰를 하는지 아닌지 따져볼 필요 없이 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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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질문. 아니, 급했 것도 있고. 이용주 의원의 단독 범위라고. 공신들이잖아요. 진신 캠프부터 출발했던 그러니까 안철수 사람들이.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된 인사들이다. 예. 이쪽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당에서는 공식 라인에서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왜 단독 범행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했느냐? 이용주 의원 부장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수사희망이 자기에게 뻗쳐오고 있기 때문에 다급했다. 다 아는데 다급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지원 전 대표. 네. 왜 이렇게,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죠. 왜 이렇게 급하게. 배팅하듯이 나는 추미애 대표에게 내 목을 걸 테니 그래서 내가 SNS 날리려고 그랬어요. 왜 추미애 대표를 박지원 살인자로 대표는 만드냐. 이용주 의원하고 달리 정치적인 흥정을 해서 정치적으로 자기가 수사 대상에서 빠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치적 게임으로 법적 책임을 정치적 게임으로 이렇게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양비론으로 끌고 갈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정치적 탄압의 그렇죠. 형태로 프레임 자체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 조짐은 보이고 아니, 있잖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예. 이준서 씨가 이게 박지원 전 대표한테 직접 보낸 것도 있지만 이게 이용주 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김성호 부단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냈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용주 의원이 또 박지원 전 대표하고 수시로 통화했을 수도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은 지금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 안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5일날 기자회견을 했으면 이게 어떤 기자회견이었냐 무슨 근거냐라고 하는 것을 당에서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지금도 박 전 대표는 몰랐다? 이것은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건 난센스. 후보도 몰랐다. 예. 정리하면 이용주 그 의원은 자기 밑에까지는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예. 자기 스스로가 검찰 출신이잖아요. 스스로가 그냥 보호막을 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단독 범행을 이유미가 진술했다는 거를 변호인 통해서 뭐 확인을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진술했는 거 변호인 통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지금 형국이 우리가 그 울무 덫이라 그러잖아요. 짐승 그렇죠. 잡으려고 덫을 딱 넣는데 덫에서 빠지려고 울무가 아니라 얼무. 올무에? 올무. 내 자취만 들어갖고 내가 좀 무식하잖아. 올무. 이게 움직이고 점점 조여 들어가거든요. 지금 국민의당은 이거를 풀려고 하지 말고 이 안에 갇힐 안철수 의원을 김관영 의원이 이제 대면 조사했다는 거예요? 대면 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언론에 새서 검사 출신 고대 후배인데 검사 출신 이용주 말고 예. 그걸 대신 호텔에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시내 모처에서 호텔에서 50분 보내서 동안. 이야기 들은 게 안철수 변명만 듣고 발표해 버린 거 아니에요. 안철수는 몰랐다. 이야기를 하는데 안철수 의원을 나는 한 번 더 바보로 만든 꼴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오늘 발표된 걸 보면 원래 이제 박지원 그 상임 선대위원장과 이준서 최고위원이 원래 5월 1일 날 문자 보냈다. 바이버를 사용해서 자료를 보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박지원 그 비서가 그 휴대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지원 대표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통화했던 사실을 추가로 오늘 밝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박지원 선대위원장이 인지를 했을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뭔가 좀 지도부가 알았을 가능성이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사실. 저건 어떻게 봐야 돼요? 처음에 5월 1일 날 보냈는데 이런 거에 두 개 핸드폰인데 팩트는 이거죠. 두 개 핸드폰인데 하나는 비서관이 갖고 있었고 비서관이 갖고 있는 거로 문자가 들어왔다. 그거 맞네요. 왜냐하면 이 증거가 조작되는 데는 복수의 휴대폰이 동원이 돼서 세대 휴대폰으로 만들었거든요. 오늘 그 데뷔하자마자 깔고 싶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는 이 김관영 그 의원을 단장으로 한 거 진상조사단. 국민의당은 결정적인 패착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바깥에 있는 사람은 나는 아니야 변명하는 사람들 변명만 들어준 거거든요. 이거 조사를 안 하는 수보다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이유미가 구속돼 있으면 모든 조사는 이유미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유미는 자기가 덤태기가
그 슬기슬기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가 이 사건에서 이유미한테 다 몰아야 돼. 꼬리 자르기를 빠져나가려 하는 사람인데 이게 핵심을 출발하지 않고 바깥에 있는 사람만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러면 김관정 그 의원도 지금 변호사 출신인데 김현장 변호사 출신이에요. 변호사도. 변호사 출신인데 이렇게 가면 그렇게 진상조사가 지금은 의미 없고 진상조사 불가선언을 해야 돼요. 원래 이렇게 똑똑했었나 이재하 변호사가? 나 오늘 깜짝 놀랐는데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오늘 또 아니 그게 이제 잠시가 1, 20초인지 몇 분인지 이런 게 이제 나올 거라는 거죠. 아니 그것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까지 없다가 바로 갑자기, 오늘 나온 얘기 아니에요. 오늘 나온 얘기죠. 그래 검찰 압수수색해갖고 통화 기록 나오면 들통이 날 테니 박지원 전 대표가 알았냐 몰랐냐라고 하는 건 당으로서 중요한 게 지난번에 우리가 기록 그 팩트 파인딩 했잖아요. 문준용이라고 하는 이름을 98회를 거론을 해요. 국민의당에서. 그럼 집중적으로 국민의당은 이번 대선을 문준용으로 치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박지원 대표한테 보냈는데 비서관이 확인을 안 해줬다? 보냈으니까 확인 안 하고 전화통화까지 했는데도 확인 안 했다? 그 말이 안 되고. 이거는 확인을 했는데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니까 박지원 전 대표까지 가면 그 다음에 그 뒷선이 어디까지 무너질지 모르게 막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그렇죠.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하 변호사님? 맞죠. 그러니까 이게 재판에서 그런 피고인이 변명을 하면 재판 중 헛소리 그만하고 딱 한마디로 정리할. 에이, 또 헛소리 그만하라고 그러지 않지. 재판부가 헛소리 그만하고 쓸데없는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 그만하라고 이야기할 변명이에요. 본건과 무관한 발언을 하지 마세요. 본건과 아주 유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박지원 대표가 문자가 들어왔는데 문자가 이제 여러 차례 왔어요. 그런데 중요하고 급한 일이면 최고위원이 박지원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하겠지 하고 연락 안 했다는 연락 안 했다는 거예요. 비서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정치 경험으로 보게 되면요. 그 비서는 잘려야 돼요. 만약에 이랬었으면. 그러니까 박지원 그 대표가 문준영의 의혹에 대해서 그 전에 발언을 안 했다면, 관심이 없었다면, 관심이 없거나 발언을 안 했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비서관이 우리 의원님은 그게 관심이 없는 줄 알고 보고를 안 해요. 근데 그 전이나 그 이후에는 끝까지 이걸 물고 늘어졌잖아요. 그렇죠. 핵심적인 그 자격이 이슈였죠. 없다고 그러고, 그 관심을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비서관이 보고를 안 한다? 비서관은 그렇죠. 의원님 말처럼 당장 자기가 사표 낼 각오를 하고 직무를 유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비서관들이 그 정도 감각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웃긴 게 이준석 최고가 이게 밝혀지니까 추가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잠시 통화했다. 보냈으니 자료를 보냈으니 확인해 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준석 최고의 휴대폰이 지금 압수수색 돼 있거든요. 그렇죠. 검찰에. 거기서 통화 기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니까 미리 발표. 계속 지금 방송에서 매일 다루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 일반 국민적 눈높이에서 궁금해하는데 이런 거죠. 명확한 팩트 중에 하나가 기자회견을 5월 5일 할 때 기자들이 물어봐요. 당연히 물어보는 게 기자가 제보자의 신원이 확실한 것이냐 이걸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보자에게 직접 확인해 보신 거예요? 통화하셨습니까? 이 질문이 들어가요. 통화했습니다. 그 기자가 뭐냐면 그 기자의 질문이 일반인들의 법감정이에요. 그거를 확인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거짓말한 본인도 진실에 대한 확신이 없이 발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를 안 한 거잖아요. 통화를 안 한 거야. 통화를 할 수가 없지. 가상의 인물인데. 근데 했다 그래. 했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자회견 장면에 그대로 찍혀서 나와요. 이 복수의 사람으로부터 체크를 복수의 사람도 얘기를 했어요. 그야말로 근데 복수의 사람이란 건 뭐냐면 이준서와 이유미 같은 파슨스 스쿨에 있는 사람의 그렇죠. 그 얘기. 두 사람으로부터 해야 되는데 이 복수의 사람은 이게 공모했던 사람 두 사람한테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복수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 제보를 준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이 제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각기 다른 경험을 갖고 있는데 문준용을 아는 두 사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